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자기애라는 얘기죠. 나르시시즘은 그러니까 자기 셀프를 사랑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리비도 점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 더 어렵게 할 거예요. 리비도를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리비도를 자기에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자기애, 그러니까 노멀 나르시시즘이 있고 파탈라지칼한 병리적인 자기애가 있다고 둘로 우선 크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애가 필요해요. 정상적인 자기애, 정상적인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셀프 이스팀이 생겨나죠. 건강한 자존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건강한 자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병리적인 나르시시즘과 구별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셀프는 뭐냐 우선 보면,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 표상 여러 개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다. 여러 개의 자기 표상이 합쳐서 통합적인 자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기 표상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기의 정서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자는 정동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에펙트 디스포지션스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표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이 함께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합쳐서 자기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셀프라고 우리가 하는 것. 그런데 이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 셀프 속에는 여러 개의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자기 표상이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정동이 뭐예요? 정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감정, 이렇게 정동이라고 보시면. 그런데 보통 자기 표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군가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누구하고 만났는데 그분의 반응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인터퍼스널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초기에 어머니 대상과 아버지 대상과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할 때, 남들이 비춰주는 나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나에 대한 표상이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처음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상들과의 관계가 인터널라이즈, 내적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외적 대상이 있는데, 외적 대상 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외적 대상들이 내면화되어 있는 그 내적 대상.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분이 밖에 있지만 어머니의 표상이 또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느끼는,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대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있겠죠. 또한 내적 대상, 어머니의 표상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팬터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어머니를 만나면 밖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어머니가 외출하고 계실 때는 팬터시, 환상 속에서 어머니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에 대한 표상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셀프는 우리가 보통 이고라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보통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이론 속에 우리 마음을 이고와 이드하고 슈퍼이고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셀프는 어디에 속하느냐
할 때 이건 보는 여기에 대한 이론가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오토 컴버그는 셀프는 이고의 일부라고 봤어요. 이고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다. 그러면 이고라는 넓은 이 범주 안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대상 표상, 아까 얘기했지만 대상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적 표상이 된다는, 우리 안에 어떤 밖에 있는 대상의 이미지나 레프레젠테이션 혹은 이미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또 하나는 나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이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주위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이는 이고가 아직 약하니까 주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상적인 부모상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고 안에는 실제 셀프가 있고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가 있고 이상적인 대상 이미지가 있고 또 대상 표상들이 있죠. 근데 밖에 있는 대상은 여럿이니까 대상 표상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고라는 바운더리 안에 거기에 거주하는 여러 표상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런데 이때 내적 대상들이나 이런 대상 이미지나 셀프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느냐가 각각 달라요, 사람들마다. 이게 보통 여기서 셀프는 항상 대상과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나의 셀프 퍼셉션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 같아, 역동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보통 우리가 건강한 셀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여러 외부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데, 외부 대상을 보통 경우에 어때요? 아주 아이 때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구별해내지,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나쁜 대상과 좋은 대상이 한 대상이라고 통합하게 된다. 이게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하면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간다는 게, 우선 편집 분열증 자리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엄마의 젖이 좋은 젖과 나쁜 젖,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 6개월쯤 되면서 이게 같은 젖인데 어떨 때는 젖이 나오기도 하고 젖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고 통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된 대상하고 딜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셀프 자체도 분열이 안 된다는 얘기. 셀프 자체도 내 안에 두 가지 공존하는, 어떤 면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내한테 같이 있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로 통합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대상도 내가 싫어하는 측면을 가진 것과 좋아하는 측면을 가진 이 대상 전체가 하나의 대상이라고, 홀 전체로서 통합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심리 상태가 되면, 자기 안에서도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부분까지도 다 합쳐진 나라, 그래 통합된 셀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상태의 셀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통합된 셀프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통합된 셀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떨 때는 우리한테
우리가 리비도를 투자한 내가 있고 네. 내 공격성이 투자된 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내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결국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져 있고 그런 게 현실이죠. 리얼 셀프예요.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실제 내 모습, 실제로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어쩌면 공격성을 나한테 투사하면 내가 싫은 나죠.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나죠. 리비도를 투자를 하면 그 내가 사랑하는 나죠. 이 두 가지가 합쳐 있지만 이게 실제 나, 리얼 셀프라고 보고 이 리얼 셀프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형편없어가 내가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나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그런 나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기에 통합된 셀프를 그러니까 리얼리티 속의 셀프 현실 속의 나를 거기에 현실적인 나의 리비도를 투자한다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결점투성이어서가 아니라 결점도 있고 결점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서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분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외부 대상을 쪼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쪼개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쪼개지 않고 자기의 어떤 여기서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전에 패살라지카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억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인격 간의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게 병리적인 분들은 자기의 좋은 셀프가 있을 때가 있고 나쁜 셀프가 있으면 이게 번갈아 가서 이 통합된 자기라는 게 인격의 통합성이 약해요. 인격의 통합성이 없는데 건강한 나르시시즘인 분은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자기의 결점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결점이 있지만 자기의 좋은 점이 있으니까 결국 좋은 점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은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패탈라지카란 병리적인 분들은 이상화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실제 결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무결점인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아주 미인일 수도 있고 자기가 부자일 수도 있고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걸 자기 것으로 가지고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건강한 나르시시즘에 속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상적인 자기상, 이상적인 대상상 이걸 다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랜디오스 셀프가 된다. 거대 자기를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거대 자기로서 살다 보면 현실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거의 좌절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거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대 자기인 자기를 인정해 주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 나르시스틱 서플라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찬미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 통제에 따르고 그래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원재료가 돼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를 바르게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리얼 셀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거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상화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상화된 대상을 만들어낼 때는 어떨 때냐면 자기 훌륭함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 친척이라고 우길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직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 친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이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좋은 이상적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임상에서는 치료자가 자기의 어떤 나르시시즘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상화해요. 선생님 같은 분은 제가 진즉 만났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프러스트레이션이 오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을 바로 디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일어나는.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극단적으로 쪼개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그냥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가혹하게 대상을 버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을 실제 있는 대상으로서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급원으로서 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사회적인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이분들은 누구하고 굉장히 친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의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은 의리는 동등한 사람과는 지키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거대 자기를 가진 사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하고 내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분들은 건강한 대인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게 자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대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대상을 착취하는데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이분들 전형적으로 아주 심한 자괴적 환자인 경우에는 상대방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연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희생되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현대사회가 어떤 걸 요구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직사회나 여러 사회활동 속에서 이런 자괴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우상화하는, 자기 혼자만 우상화하는 게 사회에서도 우상화하고 있죠. 그 훌륭한 사람, 그렇게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주위에서 오히려 칭찬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성격 장애자들이 어떤 경우에 따라 추앙받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카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따라가서 자기도 출세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분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 같은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라는, 우리가 그걸 외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것이고 실제 출세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는데 심리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본인도 이렇게 자기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사회적으로 풀리거나 할 때는 추워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거대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여지가 없고 계속 자기를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치료에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단지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살아낼 수 없어서 당신하고 우리 가족 다 헤어집시다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는데, 오더라도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치료자 당신처럼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애를 쓰는데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나요? 라고 어떤 면은 치료자를 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지 이분이 치료자에게서 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안 나온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분은 너무 거대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시시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어서 일시적으로 이상화가 되더라도 이분들하고 대할 때는 이상화가 바로 평가절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분들을 돌보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병리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병리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이분들을 공감해낼 수 있고 이분들의 무의식적인 역동이 그리고 디펜스 시스템이 사실은 이분의 허약한 자아 때문이에요.
너무 자기 스스로의 트루 셀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너무 겁이 나서 자기가 가장 잘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숭배하고 이웃 사람들도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묘한 역동 속에 있는데 정서 생활이 아주 힘든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만 이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